아, 요즘 국민의당이 있나요? 역사 속으로. 아, 있구나.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여의도에 있나요? 아, 광주에 내려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것들이. 우리는 총선만 생각을 하고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어. 뭐 3년 가까이 남은 거 정말 답답하다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제 와서 광주나 호남 쪽 내려가가지고 사죄하고 막 무릎 꿇고 그러는데 나 진짜 그분들의 그 워딩에서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요? 대선에 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뭔 말이야? 그쪽 분들이 찍은 거 문재인인데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안철수한테 미안한가?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아, 그 안철수 씨 요즘 뭐대요? 그건 몰라. 나도 관심 몰라? 없어 이제. 진짜? 뭐 하나? 곤 위드 더 윈드. 지금 안철수는 이회창급으로 지금 아직 끝날 뻔으로 노세. 전혀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사라지신 분 말고 어쨌건 이분들은 지금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도 그 전 작업들은요 사실 올해 대부분 끝납니다. 그렇죠.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민심을 추스리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급하니까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도 문재인 지지율 99%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쪽 지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드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에 져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과일 것도 없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죠. 박주선 씨가 이런 말도 했어요.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호남 인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를 받는 거다. 좀 이상하긴 한데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호남 인재들을 등용하는 거기 때문에 호남 분들은 우리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약 10% 정도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니야.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문재인 정부 발목 잡는다는 거는 오해다.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뭐 손목을 잡나요? 손목을 잡는다는 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같이 간다는 협치임이고 발목을 잡는다는 건 물고 늘어진다는 거거든. 그렇게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을 보고 저거 뭐잖아 흡수될 땅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흡수될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네, 바른정당도 흡수하겠다고 했고 양당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박주선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어디서 딱이 맞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지금 전쟁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밌네. 네, 아주 재밌어요.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홍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놀인데 홍준표가 지금 중앙일보한테 지금 피소당한 상황이잖아요. 예. 홍석진이 디스하다가 예. 그렇게 말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나는 그 홍준표의 입에서 나중에 무슨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 날 것 같아. 저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래서 저는 아까 사법부 개혁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법부가 만약에 올바른 거였다 이 막말 못해요. 다 기소하면 정치 못하게 막아버리면 돼요. 그 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회적 리더라고 해서 죄를 약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접해줘 버려. 대법원에 지금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제 금방 나오는데요. 예. 홍준표는 1차 관문으로 당권도 쥐고 싶지만 만약에 홍준표의 그 가벼운 주둥아리는 이렇게 변질시켜버릴 거란 말이야. 야당의 당권이 유력하거나 또는 당권을 쥔 사람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신년이도 뭐 씨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죽여줘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아이가 그 당대표로 나오냐면 그 재판에서 유리한 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재판부가 사회 유명 인사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느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건데 저는 이번 참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패널하고 애청자분들한테 왜 야당 정치인들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럼 그거 모른 척해도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그 지역 기반이잖아요. 아니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요?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이라는 그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호남은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었고요. 중심이었어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쵸. 바로 핵심 정확히 하셨는데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에요. 반독재 투쟁.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독립운동.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 보세요. 계속 내려가요? 네. 백제.
22담로부터 시작되는 거 제대로 가셨어. 22담로부터 계속 개혁인데, 그러니까 조광조나 박상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종직이나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이상하게 개혁과 혁신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 지역이. 그런데 통일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남 정신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남의 혼이란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혼은 유일하게 호남만 써요. 왜 그럴까요? 혼이란 말 있잖아요. 혼. 이건 호남에만 붙거든요. 강원도의 혼이란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로지 호남의 혼만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혼의 깊은 혼이 담겨 있는 지난 1000년, 2000년 역사의 한민족의 변함없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 호남은 한 번도. 외세에 침략했어도 그 혼을. 외세가 와서 토벌 작전을 하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지리산. 아니죠. 1800년도 빨리. 1980년도 어디로 갔어요? 탄압하니까 일본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 대토벌 작전. 우금치. 1009년도인가 7년도 했잖아. 어디로 갔어? 아니죠. 제주도? 아니죠. 연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독립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이상적 사회론이 바로 남북통일, 호남의 정신 남북통일 한다는 얘기는 호남의 넋이 바로 남북통일의 철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활동했어. 북한 애들하고 같이. 일본 놈 싸웠어. 예. 이걸 확대한 게 바로 평화이고 통일인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전라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국민의당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 이미. 혼을 잃어버렸다니까? 국민의당이? 그러고 나 가서 인사해. 그럼 호남인들이 뭐라고? 저 새끼 넋이 없는 새끼, 넋 나간 새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 가시죠? 네. 넋이 없는 새끼. 그 끝난 겁니다. 국민의당 이미 빨리 더불어민주당 합류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비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받아줘? 받아줘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호남의 혼 이야기는 이제 넛과 헛 얘기.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방송으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스스로 고립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아니 제가 그래서 네. 깊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영남에 짧게만 계시는 했어요. 분이나 충청이나 강원,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다 혼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 열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그 서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혼나요. 크게 본 겁니다. 예. 어쨌건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소멸에 가고 있는 단적인 예.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느려요 소멸이. 빨리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나중에 지방선거를 딱 했더니 저는 이런 거 보거든요. 현재 지지율이나 막 이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왜 더군다나 우리가 조기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정권 초반 한 2년 3년 정도는 여당이 압승하는 그 구도인데다가 네. 이번 대선부터 지역 구도가 깨졌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지금 야당은 분열해 있어. 야권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 기반으로 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지지율 같은 것이 합쳐지면 정말 역대 압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선거 분석을 보면 조기숙 교수 분석을 보면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여당이 압승한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그 계속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을 이제 기원하는 건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선에 졌어요. 전라도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대부분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60% 이상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호남 득표율이 60%가 넘었어요. 의미가 네.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미쳤다고 선거에서 잘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정부를 넣고 국민의당을 왜 찍습니까? 나도 여당 지지하고 싶지. 그럼 안 돼. 그래서 소멸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면 사람들이 빡이 쳐서라도 저 정권 망하게 해야 돼 하고 야당 찍어준다고. 근데 제가 볼 때 후보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산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초의원 몇 개 건지는 속으로 망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바른정당도 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정부세 파동. 이게 지금 보수언론들이 슬슬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는 대통령에게 지금 그 보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세 파동, 세금 폭탄. 세금 폭탄. 요 지금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슬슬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경제 같은
재벌들이 만든 신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대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 파동이라고 해서 제 고향 강화에서 농사 지으시는 저희 그 친척분들이 갖고 계신 거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논하고 뭐 다 해봐야 뭐 한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세금 올려서 나 세금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종부세 파동이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복지에 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증세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그 지금 현재 사실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예산안을 잡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를 다듬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와 법인세 이런 부분 이제 차근차근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 반발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논 갖고 있는 분 안 올라가는 종합부동산세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6억 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4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골에서 9억 이상. 막말로 얘기해서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 나 세금 뺏어간다고 노무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프레임을 만들고 근데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에서 가장 징발을 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무자비하게 막 갔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심합니다. 역사 공부하면. 그래서 막 화전민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민감한데 솔직히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기업들은 토지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치는 거야. 쳐놓고 종합부동산한테 딱 때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 종합부동산 그냥 때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80%는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예. 20%의 재산이 몰려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화가 난 20%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1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80%를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10명 중에 8명은 아무 관계없어. 그냥 올려 해야 돼.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에 우리 많이 그 회에 우리 예청자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국내에 막 30억, 40억, 50억, 100억짜리 빌딩에 세를 받으면서 본인은 회에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도 이게 일제조사해서 팔게 하거나 팔고 그냥 괜히 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하는데 제발 있잖아요. 국민의 80%는 세금을 더 거두면 혜택 본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전 수준이 올라왔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제 올라왔죠. 그 당시에 10년 전에 조중동이 해왔던 그 프레임 세금 폭탄 이런 거 이제 성과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요 그 적폐 하는데 이명박은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를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사대강 같은 데서 처발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국민들이 가져가는 돈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왜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갑이 말랐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돈 좀 줘 그럼 나 지갑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권의 지갑이 마르니까 결국은 담배값 같은 걸 올려가지고 서민들 쥐어짜기 절대 기업들한테는 세금 더 내기 안 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담배값만 올렸으면 내가 이해해. 사드 도입해가지고 중국이 나와가지고 지금 중소 여기 숙박업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세금만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라를 망쳐놨는데 또 이게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나 재벌들이 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포털이나 이런 데서 기사 보도를 보니까 또 세금이 엄청 오른다더라 이제 소문 막 퍼뜨려요. 그럼 사람들 인식 속에 세금이 오를까 보지 하고 이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 보도의 프레임 속에는 절대 부자 증세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확대하죠. 네. 그리고 제목 기사 제목에도 뭐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 종부세 파동 다시 오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하면 짜고. 앞에다 충격. 네. 단독 단독 일파만파. 네. 이게 지금 그 수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지금 종부세 파동이라고 얘네들이 떠들고 있지만 잘 보셔야 될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요 현재 0.279%인데요. 이것을 0.3%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1.4%예요. 5분의 1 수준이죠. 예, 덴마크도 0.7% 정도 되고요.
대만이 0.32%예요. 예.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관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만한 기회가 없다. 당신이 임기가 끝나도 다음 대통령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 지지율이 80% 이상 올라가서 이거는 개혁하라는 겁니다. 미친 듯이 해버려야 돼요. 앞뒤 볼 것 없이. 단 제발 있잖아요. 이런 종부세를 올리면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한다는 걸 대차 대조표를 좀 TV에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아, 정보 공개 한다 그랬어요. 네,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까놓고. 그러면 쟤네들 꼼짝 못합니다. 그때 21일 날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과표 현실화만 해도 됩니다. 보유세 인상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계급투표처럼 부자와 일반 서민들이 구분해서 다수인 사람들이 지지해가지고 만들어낸 대통령이면 이런 지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세금 10,000원 더 낼게. 그렇지. 그러면 대신에 부자들은 너 이미 갖고 있는 10만 원 내. 선진국 수준으로 내줘. 그렇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금이란 게 뭐냐면 부의 재분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가 확고해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거기에 조중동이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죽이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팟캐스트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 멀었어요. 맞아요. 그 단타를 우리 민중이 맞아줘야 돼요.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몇 대 터지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야 돼요. 이 세금 증세 부분도 이 증세하는 걸 뭐 4조 5천억 정도의 증세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스팟 뉴스로 나오고 사라졌는데 2016년도 대한민국 공공부문, 공무원만이 아니에요. 공공부문의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이게 그 돈이 남았어요. 공공부문에서 1년 장사한 게 44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도 아주 무릎을 딱 쳤을 거예요. 자, 공공부문은 수익을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세금과 같이 부의 분배, 복지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알겠습니다. 첩첩산중이네요. 정권만 바뀌면 막 우리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런 분열에 있어. 야권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 기반으로 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지지율 같은 것이 합쳐지면 정말 역대 압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선거 분석을 보면 조기숙 교수 분석을 보면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여당이 압승한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계속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을 이제 기원하는 건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선에 졌어요. 전라도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대부분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60% 이상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호남 득표율이 60%가 넘었어요. 의미가 네.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미쳤다고 선거에서 잘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정부를 넣고 국민의당을 왜 찍습니까? 나도 여당 지지하고 싶지. 그럼 안 돼. 그래서 소멸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면 사람들이 빡이 쳐서라도 저 정권 망하게 해야 돼 하고 야당 찍어준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후보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산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초의원 몇 개 건지는 속으로 망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바른정당도 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정부세 파동. 이게 지금 보수언론들이 슬슬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는 대통령에게 지금 그 보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세 파동, 세금 폭탄. 세금 폭탄. 요 지금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슬슬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경제 같은 재벌들이 만든 신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대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 파동이라고 해서 제 고향 강화에서 농사 지으시는 저희 그 친척분들이 갖고 계신 거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논하고 뭐 다 해봐야 뭐 한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세금 올려서 나 세금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종부세 파동이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복지에 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증세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지금 현재 사실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예산안을 잡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를 다듬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와 법인세 이런 부분 이제 차근차근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 반발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아 요즘 국민의당이 있나요? 역사 속으로. 아, 있구나.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여의도에 있나요? 광주에 내려갔더라고요. 아 내려가. 아 그렇구나. 예. 이것들이. 우리는 총선만 생각을 하고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어. 뭐 3년 가까이 남은 거 정말 답답하다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제 와서 광주나 호남 쪽 내려가가지고 사죄하고 막 무릎 꿇고 그러는데 나 진짜 그분들의 그 워딩에서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요? 대선에 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뭔 말이야? 그쪽 분들이 찍은 거 문재인인데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안철수한테 미안한가?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아, 저 안철수 씨 요즘 뭐 돼요? 그건 몰라. 나도 관심 몰라? 없어 이제. 진짜? 뭐 하나? 곤 위드 더 윈드. 지금 안철수는 이회창급으로 지금 아직 끝날 뻔으로 노세. 전혀 새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사라지신 분 말고 어쨌건 이분들은 지금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도 그 전 작업들은요 사실 올해 대부분 끝납니다. 그렇죠.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민심을 추스리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급하니까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도 문재인 지지율 99%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쪽 지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드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에 져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과일 것도 없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죠. 박주선 씨가 이런 말도 했어요.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호남 인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를 받는 거다. 좀 이상하긴 한데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호남 인재들을 등용하는 거기 때문에 호남 분들은 우리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약 10% 정도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니야.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문재인 정부 발목 잡는다는 거는 오해다.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뭐 손목을 잡나요? 손목을 잡는다는 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같이 간다는 협치임이고 발목을 잡는다는 건 물고 늘어진다는 거거든. 웃기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을 보고 저거 뭐잖아 흡수될 땅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흡수될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네, 바른정당도 흡수하겠다고 했고 양당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박주선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어디서 딱이 맞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까 논 갖고 있는 분 안 올라가는 종합부동산세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6억 이상. 아니 그러니까 4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골에서 9억 이상. 막말로 얘기해서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 나 세금 뺏어간다고 노무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에서 가장 징발을 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무자비하게 막 갔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심합니다. 역사 공부하면. 그래서 막 화전민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민감한데 솔직히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기업들은 토지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치는 거야. 쳐놓고 종합부동산한테 딱 때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 종합부동산 그냥 때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80%는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20%의 재산이 몰려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화가 난 20%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1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80%를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10명 중에 8명은 아무 관계없어. 그냥 올려 해야 돼.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에 우리 많이 회에 우리 예청자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국내에 막 30억, 40억, 50억, 100억짜리 빌딩에 세를 받으면서 본인은 회에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도 이게 일제조사해서 팔게 하거나 팔고 그냥 괜히 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하는데 제발 있잖아요. 국민의 80%는 세금을 더 거두면 혜택 본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전 수준이 올라왔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제 올라왔죠. 그 당시에 10년 전에 조중동이 해왔던 그 프레임 세금 폭탄 이런 거 이제 서가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요 적폐 하는데 이명박은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를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사대강 같은 데서 발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국민들이 가져가는 돈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왜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갑이 말랐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돈 좀 줘. 그럼 내 지갑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권의 지갑이 마르니까 결국은 담배값 같은 걸 올려가지고 서민들 쥐어짜기. 절대 기업들한테는 세금 더 내기 안 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담배값만 올렸으면 내 이해해. 사드 도입에 가서 중국이 나와가지고 지금 중소 여기 숙박업 다 망해버렸어. 세금만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라를 망쳐. 전쟁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밌네. 네, 아주 재밌어요.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홍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준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놀인데 홍준표가 지금 중앙일보한테 지금 피소당한 상황이잖아요. 예. 홍석진이 디스하다가 예. 그렇게 말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나는 그 홍준표의 입에서 나중에 무슨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 날 것 같아. 저도 어떻게 그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위험하더라고요. 하냐. 그래서 저는 아까 사법부 개혁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법부가 만약에 올바른 거였다 이 막말 못해요. 다 기소하면 정치 못하게 막아버리면 돼요. 그 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회적 리더라고 해서 죄를 약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접해줘 버려. 대법원에 지금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제 금방 나오는데요. 예. 홍준표는 1차 관문으로 당권도 쥐고 싶지만 만약에 홍준표의 그 가벼운 주둥아리는 이렇게 변질시켜버릴 거란 말이야. 야당의 당권이 유력하거나 또는 당권을 쥔 사람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신년이도 뭐 씨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죽여줘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아이가 그 당대표로 나오냐면 그 재판에서 유리한 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재판부가 사회 유명 인사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느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건데 저는 이번 참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패널하고 애청자분들한테 왜 야당 정치인들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거 모른 척해도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그 지역 기반이잖아요. 아니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요?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이라는 그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호남은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었고요. 중심이었어요. 그 정신을 상징성 있는 이어받는 거예요. 거예요. 예. 제가 그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쵸. 바로 핵심 정확히 하셨는데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에요. 반독재 투쟁.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속 독립운동. 얘기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 보세요. 계속 내려가요? 예. 백제. 22담로부터 시작되는 거 제대로 가셨어요. 22담로부터 계속 개혁인데, 그러니까 조광조나 박상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종직이나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은 이상하게 개혁과 혁신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 지역이. 그런데 통일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남 정신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남의 혼이란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혼은 유일하게 호남만 써요. 왜 그럴까요? 혼이란 말 있잖아요. 혼. 이건 호남에만 붙거든요. 강원도의 혼이란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로지 호남의 혼만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혼의 깊은 혼이 담겨있는 지난 1000년, 2000년 역사의 한민족의 변함없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 호남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에서도 그 혼을. 예세가 와서 토벌 작전을 하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지리산. 아니죠. 1800년도 빨리. 1980년도 어디로 갔어요? 탄압하니까 일본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대토벌 작전. 우금치. 1909년도인가 7년도 했잖아. 어디로 갔어? 아니죠. 제주도? 아니죠. 연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독립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이상적 사회론이 바로 남북통일, 호남의 정신 남북통일 한다는 얘기는 호남의 넋이 바로 남북통일의 철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활동했어. 북한 애들하고 같이. 일본 놈 싸웠어. 예. 이걸 확대한 게 바로 평화이고 통일인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전라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국민의당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 이미. 혼을 잃어버렸다니까? 국민의당이? 그러고 나 가서 인사해. 그럼 호남인들이 뭐라고? 저 새끼 넋이 없는 새끼. 넋 나간 새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 가시죠? 네. 넋이 없는 새끼. 그 끝난 겁니다. 국민의당 이미 빨리 더불어민주당 합류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비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받아줘? 받아줘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호남의 헌 이야기는 이제 넛과 헛 얘기.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방송으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스스로 고립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아니 제가 그래서 네. 깊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영남에 짧게만 계시는 했어요. 분이나 충청이나 강원, 제주에 계시는 분들 다 헌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 열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그 서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혼나요. 크게 본 겁니다. 예. 어쨌건 국민의당이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소멸에 가고 있는 단적인 예.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느려요 소멸이. 빨리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나중에 지방선거를 딱 했더니 저는 이런 거 보거든요. 현재 지지율이나 막 이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왜 더군다나 우리가 조기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정권 초반 한 2년 3년 정도는 여당이 압승하는 그 구도인데다가 네. 이번 대선부터 지역 구도가 깨졌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지금 야당